내가 살인범이다. 너네 뛰어봐야 나는 날고 있다. 너네 나를 못 잡는다. 갑자기 딱 봤더니 나 안 했어. 안 했어. 사람이 자고 있는 줄 알았죠. 저는 남자가 술 먹고 술 취해가지고 가까이 가니까 위에 막 파리가 좀 날라다니더라고. 출근 첫날 그의 눈에 가장 먼저 띈 것은 알몸 상태의 시신이었습니다. 딸려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죠. 저도 막 피 굳은 자국도 있고 해가지고. 네네. 그때 당시에는 그쪽에 파출소가 있었거든요. 네. 바로 가가지고 신고했죠. 사건이 일어난 곳에서 파출소까지 거리는 불과 50m밖에 안 됩니다. 대담한 범행이었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있던 50대 여성은 근처 가게에서 술을 마시던 행인에게 발견됐고 바로 병원으로 옮겨져 다행히 목숨은 구했습니다. 신원조의 결과 두 사람은 같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던 주인과 종업원으로 밝혀졌습니다. 관덕정 앞에서 발견된 50대 여성이 주인 최정숙 씨, 숨진 채 발견된 여성이 32살 장선아 씨입니다. 같은 날 4시간 간격으로 발견된 두 사람에게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외진 골목길 대신 큰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혈흔과 끌린 흔적으로 봐 처음에 범인이 두 사람을 공격했고 그중 한 사람만 공사중인 공터로 데려갔을 겁니다. 범인은 왜 장씨만 끌고 갔던 걸까? 2차 현장에서도 폭행은 이어집니다. 장씨의 사인은 뇌출혈의 일종인 뇌지주막하 출혈. 그 후두부를 가격당한 상태에서 이제 쓰러졌고 그 안면부가 땅에 이렇게 밀착된 상태에서 발로 밟히거나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피해자 최정숙 씨의 손톱 밑에서는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숨진 장선아 씨에게서 1m 떨어진 곳엔 혈흔이 묻은 쇠파이프가 있었고 180m 떨어진 공사장 울타리 근처에서는 피해자의 것으로 보이는 불에 타담한 통장과 지갑 그리고 그 옆에 담배꽁초가 있었습니다. 대담하고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그는 과연 누구일까? 내가 살인범이다. 너네 뛰어봐야 나는 날고 있다. 너네 나를 못 잡는다. 이렇게 하더라고. 첫 번째 전화가 걸려온 것은 관덕정 근처였습니다. 발신 위치가 추적되자마자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이때 여기를 다 막으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막아서 가지고 사람 전화 못 걸게. 첫 번째 발신 장소에서 마지막 장소까지 거리는 1.8km. 걸어서 40분이면 충분한 거리입니다. 전화가 걸려온 일대를 중심으로 범인을 찾기 위한 탐문이 시작됐습니다. 길 물어보러 와가지고. 아, 그럼 이 안에 들어온 거네? 우리가 그때는 대문을 저희가 안 잠궜어요. 그러니까 문 열렸으니까 무조건 들어온 거죠. 그래서 혼자 있으니까 술이 막 취하니까 이게 칼은 들러도 아, 칼 들고 있었어? 칼 들렀죠. 이 찍으려고. 늦은 저녁 갑자기 집으로 들이닥친 한 남자가 밭으로 끌고 가 자신을 폭행했다는 겁니다. 피해 여성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어 곧바로 한 남자가 체포됐습니다. 수사 결과 3건의 강도, 강간 미수 혐의가 더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둔기로 머리를 공격하고 옷을 벗긴 채 끌고 가는 수법이 관덕정 사건과 유사해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 사건 얘기 물어보면서 앞에서 너 관적성 살인 사건 너지 했지.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때부터 조사받기 시작했지. 바로 신우더라고. 그날 검거에서 온과 동시에. 저는 사람이 죽은 줄은 몰랐는데 신문을 통해 죽었다는 것을 알고 몹시 착잡했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도 없고 마음이 답답해서 전화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술에 취하면 여자에 대한 증오심과 옷을 벗기면서 마음대로 괴롭히고 싶은 감정이 생겼습니다. 3년 동안 사귀어온 첫사랑이 자신을 배신한 뒤로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증오심이 생겼다는 것이 그의 범행 동기였습니다. 용의자 이 씨의 진술에 의하면 사건 당일 새벽 6시 그가 눈을 뜬 곳은 관덕정 근처에 있는 호텔 주차장 바닥이었습니다. 일어나 보니 호주머니에 34만 원이 있었습니다. 무슨 돈인지 생각하다 보니 어젯밤 관덕정 근처에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기억이 났습니다. 현장 검증에서 그는 사건 당일 벌어졌던 모든 일을 순서대로 재현합니다. 최정숙은 쓰러졌고 장선아와 실랑이가 벌어져 돌로 한 번 더 내리쳤다고 합니다. 그 다음 갑자기 이성을 잃고 장선아 씨만을 공사장 안으로 끌고 갔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참혹하게 시신을 훼손합니다. 돈은 챙기고 지갑과 나머지 소지품은 불에 태웁니다. 도망가다 새끼 발톱이 빠지는 상처도 입었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다 벗어 던지고 마스크 벗고 나 안 했다. 나 안 했다. 나 아니다 하면서 그러니까 뭐 그냥 갑자기 소란이 일어나서 끝나버렸어. 그걸로 끝이에요. 그 전까지는 태연하게 범행을 재현을 하다가 그렇죠. 그게 미스터리죠. 관덕정 사건뿐 아니라 나머지 4개의 강도, 강간 미수건도 자신이 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건들은 물적 증거, 유력한 물적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가 됐고 이 살인사건 같은 경우에는 물적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관덕정 살인사건은 기소조차 못했습니다. 이 씨는 강도, 강간미수 혐의로만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경찰이 범인으로 확신한 이 씨가 기소되지 못한 이유는 증거가 없어서였습니다. 그렇다면 현장에 있었던 수많은 흔적들은 어떻게 된 걸까? 손톱에 묻은 혈흔은 모두 피해자의 것으로 밝혀졌고 현장에서 발견된 물건들에서는 지문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밝혀진 건 담배에서 검출된 혈액형인 A형. 하지만 용의자 이 씨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이 씨가 범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자백을 했던 걸까? 그래서 자신이 범인이라는 거짓 전화를 했고 체포 후 자백한 내용은 신문에서 본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이 씨의 주장입니다. 현장 검증에서 그의 움직임은 한치의 망설임이 없었고 모든 위치를 정확하게 짚었던 겁니다. 또한 피해자의 옷 색깔, 쇼핑백이 있었다는 것, 밤에서 뛰어내릴 때 승합차가 있었다는 등 언론에 밝혀지지 않은 사실까지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에서 용의자가 범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현장을 목격했을 가능성은 있다는 얘기죠. 아쉽게 놓친 범인이었는지, 전과자라는 이유로 억울하게 누명을 쓴 목격자였는지 용의자 이 씨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그런데 취재 도중 우리는 사건 다음 날 신고 전화를 한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그 시간에 어디서 맞은 줄 알았어요. 이런 데가 피가 있고 옷에도 하얀 반팔티를 입었는데 이게 피가 좀 있길래 그래서 맞은 사람이 어디서 술 먹고 한 대 맞았구나 이런 생각해가지고 이제 태어난 거죠. 관덕정 앞을 지날 때였다고 합니다. 저쪽에서 사람이 서서 손을 드니까 택시를 세우던 남자의 얼굴과 옷에는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합니다. 어디 가십니까? 그러니까 대학동. 이래서 대학동 오게 된 거죠. 제주도 사투리나 뭐 이런 것들이 좀 티가 나던가요? 대학동 이렇게 딱 끊으니까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제주 사람인지 육지분인지 그건 제가 하긴 모르겠어요. 대학동은 이 동네를 잘 아는 사람들이 용담동을 달리 부르는 말입니다. 외지 사람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범행 당일 범인이 가져간 피해자 최 씨의 휴대전화가 발신된 것도 바로 용담동이었습니다. 발신 시각은 새벽 4시 48분. 범행 후 택시를 타고 용담동에서 내린 범인이 실수로 휴대전화를 눌렀는지도 모릅니다. 숫자 2만 8번을 눌렀습니다.
그날 택시에 탔던 남자가 범인일 가능성도 높습니다. 택시에 탔던 남자는 옅은 쌍꺼풀이 있는 눈에 전체적으로 얼굴이 조금 긴 편이고 이마 주름이 특징입니다. 그때 그 사람 얼굴 보시면 혹시 좀 기억할 수도 있으시겠어요? 그때 뭐 대충은 딱 기억이 이렇게 딱 보면은 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유심히 그때 좀 본 상태가. 새벽에 또 피난 남자가 탔었고 사진 촬영했던 남자 사진 한번 보시고 요 남자거든요. 한번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용의자 이 씨와 피 묻은 옷을 입고 택시를 탔던 손님은 혹시 같은 사람이 아닐까? 체격이나 뭐 그건 좀 비슷한데 얼굴 상이 조금 안 같습니다. 예. 그때 당시 보셨을 때는 저보다 나이가 위로 같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 이마에 얼굴 보니까 좀 붉은 이 주름이 이렇게. 용의자였던 이 씨의 얼굴과는 전혀 다르다고 합니다. 또 다른 용의자가 나타난 겁니다. 택시를 탔던 남자를 찾기 위해 우리는 그의 최근 모습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당시 40대였던 남자는 이제 50대 중반이 됐을 겁니다. 키는 170cm, 갸름한 얼굴에 코는 긴 편이고 쌍꺼풀은 옅고 볼과 턱은 약간 각이 져 있습니다. 바로 이 남자가 관덕정 살인 사건의 또 다른 용의자입니다.